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의사의 살까 말까의 심의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지만 사실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집을 반값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여기저기 로또라고 당첨만 되게 되면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하는 큰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가점이 안 되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포시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 싼 다세대 빌라들에도 마구 사들이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점이 낮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다 찾는 데가 바로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 다세대 빌라도 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청약 통장은 있지만 결국엔 투자자 놀이터로 변색된 아파트 분양시장. 문제는 부동산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쌉니다. 바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위치를 보시죠. 사는 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살다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만약에 서울이라면 아주 큰 걱정이죠. 자, 청량리까지 출퇴근하는데 3시간 조금 안 걸립니다. 남편의 살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남편의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만약에 남편이 회식을 해서 술이 좀 취했다고 한다고 하면, 자, 춘천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애들 학교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초중 고등학교는 있네요. 좋습니다. 요즘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7년도서부터는 교육 평준화기 때문에요. 뭐 교육의 수준이 뭐게 중요합니까? 그냥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살면 좋죠. 저희 애들이 아토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가 아니라 도심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장을 보러 가고 싶은데 또 눈으로도 보고 만져도 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사고 싶거든요. 근데 가까운데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진짜 불편한 부분은요, 쿠팡에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쿠팡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요. 주말만 되면 지인들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이니까. 남들은 돈 주고 캠핑을 가평으로 가는데 저희는 주말에 장 보러 코스트코 갑니다. 2시간 걸려서 말이죠.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와, 비싸겠다. 그래요, 비쌉니다. 우리 집이 제일 비쌉니다. 가평에서 제일 비쌉니다. 바로 옆에 집은요, 같은 평형인데 1억에서 2억 원대면 삽니다. 왜냐면 평당 평균 매매가가 600만 원대니까요. 그렇게 놀다가 저녁 되면 집에 갑니다. 그 친구도 갈 때 얘기를 하죠. 자, 그래, 집에 가면, 집 도착하면 전화해. 2시간이 흘러고 3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전화를 한번 하죠. 어디야? 아직도 안 갔어? 남양주라고? 차가 막혀서 밥 먹고 간다고? 아니야. 주말만 그래. 평일날엔 뻥뻥 뚫려. 그래요. 엄청 멉니다. 물론 돈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진 않지만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자 시선으로 한번 보죠. 가평에는 메이저 브랜드가 처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올해 초에 2021년 2월 달에 가평 자이하고 그 다음에 가평 이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 원이 3일 간격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참 타이밍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에 있는 업체가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받았고, 또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청약 당첨일이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대기업의 홍보 대단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6개월 후면, 계약 후 6개월 후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게 홍보의 메인입니다. 그래요. 가평자이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 11대 1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오늘 미분양물이 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에는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도 수월하고 또 6개월 후면 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파는 게 조금 자유롭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일 때는 대부분들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양도세입니다. 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1년 이내에 만약에 매도하셨을 때, 계약 후 1년 이내에 매도하셨을 때 세금이 77%고요. 1년 이후서부터 입주 때까지가 66%입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한다고 하면 세금을 7,700만 원 그리고 6,6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버는 게 하나도 없죠. 가평자이도 이 편한 세상도 올 8월 달서부터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데 세금을 떼고 보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보필까지 내게 되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까요? 제가 싫어하는 코하루 아파트가 2020년 1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피가 300만 원입니다. 거의 무피죠. 그러면 입주 때쯤 돼가지고 실수요자들이 많이들 모여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올려준다고 한다고 하면 피규제 지역이 아니죠. 가평 전체 인구로 보게 되면 약 6만 3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도 2017년도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읍이 가평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694명, 세대수는 9,358세대. 그러니까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만큼에 대한 주택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구는요, 헬리오시티의 약 3분의 2 정도만 거주하는 데가 바로 가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될 것이냐? 인구 유입을 하게 되려면요, 첫 번째로는 일자리, 두 번째로는 교통, 세 번째로는 주택 공급에 따라 증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를 알 수 있는 가평 일자리센터와 기업체 구인 현황 2021년 7월 달에 나온 보고에 보게 되면 현재 가평구는 전체 602개 업체에서 101명이 구인을 하고 있고요. 가평읍, 저희 이 현장에 있는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174개 업체에서 무려 54명을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또 하나의 실업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농림지역과 자연녹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산업단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기 쉽지는 않죠. 자,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이다 보니까 강남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걸리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집에서 가평역까지 그래요, 10분 걸린다 치자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강남역까지 멉니다. 멀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GTX의 마성역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멉니다. 문제는요, 이 마성역에 들어가는 이 GTX가요, 언제 개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요. 뭐 GTX도 보고 일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가평에는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와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 즉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다 따져가지고 보게 되면 약 1,600가구 정도가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평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는데 1,600세대라는 그 친구들 중에 이제 2021년 11월 달부터 입주할 가평 코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약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는요, 매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살까요?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살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 분들이 살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춘천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평도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 갖고 계신 분들. 자, 그러면요, 서울도 집값이 비싸고 부산이 집값이 비싸면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이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3억 5천만 원대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꼭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요, 가평보다는 GTX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마선역 인근에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3억 5천대 충분히 사실 수가 있거든요. 또 같은 비규제 지역이지만
인구가 2배 이상이 되고 있는 또 서울과 직접적으로 교통 연결되는 양평 같은 경우에 현재 약 5천 세대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평보다는 양평 또는 여주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 청약통장 아깝게 아무데나 막 쓰지 마시고 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존 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이 현장은요. 저는 안 삽니다. 궁금하신 현장이 있으신다고 하면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사에 살까 말까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시죠? 남들은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하는데 도대체 뭘로 벌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시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보시죠. 안전한 투자, 높은 수익률. 여러분의 미래가 미래가 바뀝니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